고창군은 염전을 보존하기 위해 심원면 일대 부지를 매입해 염전 허가들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염전 일부가 사라지고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논란입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예지 선수와 결별한 이유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사격 선수 관리 강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25일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차량이 멈춰있던 2.5톤 트럭과 작업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가 숨지고 작업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임금과 복지 수준을 다른 시도의 평균 이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천일염은 고창 대표 특산물 중 하나인데요.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고창군은 염전을 보존하기 위해 심원면 일대 부지를 사들여 염전 어가들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염전 일부가 사라지고 그 위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2022년 말 고창군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용평 리조트가 심원면 일대에 3,500억 원 상당의 휴양형 복합 리조트를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레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심덕석 고창군수 기자 간담회에서도 리조트 조성을 위해 염전 땅을 쓴다고 했습니다. 골프장을 짓겠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용평은 언제까지 뭐뭐를 해야 할 의무가 이제 거기에 협약서에 들어와 있는데 그 염전 땅이다 보니 거기도 역시 좀 성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리조트와 함께 조성될 레저시설이 골프장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리조트 회사가 올린 공시를 통해서였습니다. 고창 군의회는 신활력 경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골프장 조성에 대해 주민이나 군의회와 미리 상의했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골프장 부지 조성을 해가지고 임대료까지 이런 것까지 정리해가지고 돼 있는가요? 적어도 고창군이 의장님이라든지 도안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지금 골프장 조성하는 것을 당연시해서 보고하고 계셔서 상당히 유감이다. 고창군은 지난 4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열어 심원면 주민들과 군 의원 등에게 알렸다는 입장입니다. 또 골프장 조성은 처음부터 리조트 건설과 함께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이 행감에서 밝혀졌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용평 회사에서 리조트와 함께 가야 할 어떤 패키지 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 고창 군의회는 기업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고 협상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금이 생산되는 염전 일부를 없애고 골프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봤냐는 겁니다.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소금을 천일염을 생산해 왔는데 이걸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해야지 이걸 깡그리 뭉개버리고 기업을 위해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 고창군은 용평 리조트에 염전 부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연간 12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받고 기부 체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예지 선수와 결별한 이유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사격 선수 관리 강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입니다. 임실군 문화체육과 대상 감사에서 군의원들이 최근 김예지 사격 선수가 임실군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임실군이 너무 큰 것을 놓친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사생활이겠지만은 또 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성립이 안 돼서 갔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왜 관리가 안 되어서 왜 정말 중요한 우리 홍보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놓쳐지는가를 진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임실군에 정말 중요한 자원이었지 않습니까? 임실군은 사격부 선수들을 위해 매년 인건비와 의복비 등 4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선수를 제외하면 현재 3명이 남게 됩니다. 지난 2018년 임실군청과 처음 계약했던 김혜지 선수가 임실군을 떠나면서 남은 선수들 관리와 지원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임실군 관계자는 남은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의 이제 노력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단들 잘 사기 진적하고 지금 기숙이라 동계훈련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좋은 형성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육아 등에 집중하고 싶다며 사직서를 전달한 김혜지 선수. 김혜지 선수 뒤를 이어갈 또 다른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안 마련이 필요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25일 아침 8시 1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화행선 부안 나들목 3km 인근을 달리던 카니발 차량이 도로 보수 공사를 위해 멈춰있던 2.5톤 트럭과 작업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카니발 운전자가 숨지고 40대 작업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작업자가 안전고가를 설치하는 등 도로 보수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공사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과 제한된 복지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임금과 복지 수준을 다른 시도의 평균 이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이행안을 세우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확산하라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촉구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침체됐던 원도심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 한 곳이 바로 인천 계항장인데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까지 간직한 이곳이 새롭게 탈바꿈해 이제는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효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과거 일제가 조선의 쌀과 자원을 일본으로 보내는 통로로 사용했던 인천 계항장. 아픈 역사로 남은 이곳. 지금은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 경제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이곳 계항장을 옛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계항장 역사문화의 거리로 이름을 바꾸고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 관광의 핵심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아트 플랫폼을 비롯해 인천 계항장 문화유산 야행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인근 차이나타운과 신포국제시장 등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계항장 문화유산 야행은 인천 계항장 문화유산의 의미를 전달하는 지역 상생형 야간축제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연속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유산청의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대표 사업으로도 선정돼 오는 2025년부터 3년간 국비도 지원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문객들이 그냥 어떤 행사를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볼거리와 또 먹거리와 그다음 체험거리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시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또 상인들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인천 계항장. 이제는 지역 경제는 물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가 25일 군청 대강당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709를 산업용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서는 세미나와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습니다. 부안군민은 농생명용지 709를 산업용지로 지정해 부안군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압 송전탑 반대 정읍대책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정읍시의회가 신정읍에서 신계룡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을 결사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논평을 냈습니다. 대책위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또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을 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은 시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며 시의회와 함께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이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공장을 세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송전탑이나 주민 갈등, 수도권과 지역 간 차별 논란도 해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34만 5천 킬로볼트 규모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새만금 희망태양광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 수익 6억 6천만 원을 도민 수혜 사업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부금 가운데 3억 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통해 도내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나머지 기부금은 출산과 육아활동, 교통약자 차량 지원 등에 쓰일 계획입니다. 정읍시의회가 지역화폐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 내 자금 순환 활성화와 소상공인 생존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거부한 것은 지역 경제 안정을 해치고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즉각 다시 편성하고 법적 지원 근거 마련과 중단 없는 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보낼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에 총집결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후 5시 반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집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참석하면서 민주당을 둘러싼 전국이 심상치 않음을 방증했다고 합니다. 김 지사가 임기 2년 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달리 정치적 행동을 최소화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집회 참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광역자치단체장의 집회 참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꺼낼 수 있는 대여 공세카드를 총동원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합니다. 김 지사 또한 민주당 소속으로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당내 주류의 움직임에 적극 힘을 실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군산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양경찰에 의해 납포됐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24일 저녁 6시 27분쯤 어청도 남서쪽 153km 해상에서 제한 조건을 위반한 85톤급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 어선은 선박 국적 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납포될 때까지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헬로티비 뉴스 본 방송 시간이 저녁 6시 40분에서 밤 8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지역 이슈의 심층 취재부터 문제 해결 보도까지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